하나 주라. 이신영이! 가자 나오라! 나오라! 언니! 너 엄마 돈 내놓으라. 무슨 돈이야? 무슨 돈? 저는 약간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서 사실 지금 처음 돈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채무자랑 대면하는 자리인데 바로 강목이랑 벽돌 들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. 그래가지고 좀 죄질이 조폭도 이렇게 안 하는데 죄질이 좀 불량하긴 하다. 이거는 물론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이 작품은 약간 좀 그래서 좀 세게 나가셨다. 네,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저는.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. 4년형은 무슨 4년형입니까? 개양심 씨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. 저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네, 지금 보면 우영우 변호사랑 최선 변호사 둘 다 엄청 사건에 몰입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막 의뢰인한테 엄청 몰입하게 된 사건도 있었어요? 있지. 일단 의뢰인이 되게 억울한 사건,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인정을 하더라도 좀 되게 열심히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뭐 구속된 사건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냥 구속된 피고인이어서 또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요. 근데 도와줄 친척도 없고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로 딱 풀려날 수 있는 2심에서 그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못 도와주니까 나는 그때 국선 변호사였는데 오로지 가진 재산은 보증금. 그래서 집도 아무것도 정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무작정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집주인이랑 얘기하고 또 집주인이 딴 데 있던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정 설명하고 방 빼달라고 하고 보증금 받아서 피해자 찾아가서 합의까지 딱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의를 해서 결국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.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풀려나서도 또 찾아와 주시고. 재판장님 혹시 풍산유 씨 아니십니까? 그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? 풍산유 씨 하면은 또 안동 하회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유서 깊은 성씨지 않습니까? 재판장님께서 풍기는 느낌이 딱 그랬습니다. 그래요? 제가 안동 김씨인데 풍산은 안동시에 속한 지역이니까 넓게 보면은 재판장님하고 저는 동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말 뭐 그러네요. 이건 좀 아니야. 근데 어때요 이거 보면서요? 아니 판사랑 검사랑 친분이 당연히 뭐 있을 수도 있고 네.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부 회식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검사랑 회식도 하고 그런 경우도 뭐 있었는데 재판장에서 대놓고 막 풍산유 씨 아니시냐 이거는 아니지. 그렇죠. 저렇게까지 넘을 정도다. 이거는 진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과하게 설정을 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. 재판장님, 저는 원주 최 씨입니다. 재판장님과 같은 층 판사실 쓰시는 최보현 판사님도 원주 최 씨입니다. 제 아버지시거든요. 어라? 최보현 부장판사 딸이에요? 네. 아이고, 그 최보현 부장판사 그 내가 참 아끼는 후배예요. 우리 그 종종 밥도 같이 먹어. 아들이 내 의사란 얘기 얼핏 들었는데 그 딸은 또 변호사구나. 그거 자식 농사 그거 참 이쁘게 지었네. 아이고 부럽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께 재판장님 안부 전하겠습니다. 그래요. 아 참네. 우리 무슨 얘기했지? 피해자 증인 소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. 그럼 뭐 부릅시다. 예? 아니 이거는 범죄야. 뭐 대놓고 막 법정에서 범죄를 거기다가 이렇게 절대 못하는 게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개된 재판이고 뒤에 방청석에 다른 사건도 그 사람들이 다 막 앉아있고 변호사들 막 여러 명 다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즘 같으면 바로 뒤에 있던 변호사가 저거 보고 이제 막 페북에 올리고 바로 이게 영상 딱 찍지. 트위터에 올리고 막 이렇게 장난 아니죠. 그리고 제가 듣기에 요즘은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이렇게
좀 관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건이 오면 오히려 판사분들이 좀 먼저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. 몸조심을 네. 하지. 네. 요새 이제 뭐 같은 좀 친한 친구가 변호사로 들어왔다. 네. 아니면 모시던 뭐 부장판사님이 들어왔다.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. 그렇죠. 네. 뭐 회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연락을 절대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요새는 많기 때문에. 그렇죠. 오히려 괜한 의심 사는 게 싫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. 몸과 상처 자국이 많으시네요.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? 이 있습니다.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. 실제로 저렇게 증인신문 할 때 지금 검사가 막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저렇게 그러니까 분명 뭐 말할 때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도 뭐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. 그 말 단어 자체를. 그 단어 자체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. 네, 그렇죠. 극히 드물고 그냥 바로 본론 얘기하지. 맞아. 아 판사님 저 좀 약간 뭐 이 정도만 하면 바로 판사님이 알아듣죠. 근데 보통. 어차피 네. 누구나 느끼는 네.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부적절한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은 아 재판장님 하는 순간에 네. 아 변호인 뭐 이렇게 아, 네, 맞아. 주의하세요. 딱 이렇게. 그렇게 정리가 되지 막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잘 쓰지는 않는다 실제로는. 네.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순 거짓말. 남편한테 맞고 사니까 골이 나빠진 거니? 뭐 하시는 겁니까? 조용히 하세요. 피고인 뭐라고요? 쟤 우리한테 별로 안 맞았시오. 더 패주고 싶어도 경찰이 들이닥쳐서 시간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저 속셈 저 시꺼먼 것 좀 보라요. 어? 보통 때 지 남편한테 맞은 것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?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. 요런 피고인들 꼭 있죠. 아 그렇죠. 네. 이렇게 이제 한 2번 하면은 퇴정 당합니다. 아 그리고 사실 형사사건 아니고 민사여도 이제 다들 이렇게 민사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감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또 그거를 판사분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변호인 통해서 말하는 게 좋긴 한데 당사자들 제어하기가 힘든 경우가 또 은근히 많습니다. 이게. 그리고 또 꼭 본인 이야기를 법정에서 꼭 해야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. 약간 네. 자기 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꼭 이 있어요. 말씀을 드려야겠다. 근데 그게 변호사 입장에선 사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크게 사건과 관계 없는데 이걸 안 하면 너무 본인이 답답해하시니까. 맞아요. 공소 사실에 대해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. 양형에 관한 의견.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4년. 주문.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.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 사실 일단 배심원들의 형을 웬만하면 재판장들이 뭐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중하는 편이잖아요. 근데 일단 상당히 감형을 했고 사실 실형이 나와야 되는 거를 집행유예까지 만들어줬는데 그 사유가 지금 메인은 사실상 자수감경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미 공범이 4년으로 재판을 형을 받았고 게다가 5년이 지난 뒤에 자수를 했는데 자수감경으로 형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는 게 저는 살짝 좀 납득이 안 되긴 했거든요. 어떤 거 같으세요? 실무상으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말한 것처럼 5년 뒤에 이미 공범에 대한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혼자 도망갔다가 이렇게 자수한 거에서 그렇게 실제 뭐 자수감경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깎아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, 그리고 공범하고의 형평성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4년과 거기다가 집행유예와 실형은 천지차이니까. 그렇죠. 사실 집행유예는 형을 안 사는 거니까요. 네. 거기다가 그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이제 판결한 거는 더 뒤집기가 어려운데 만장일치로 4년 실형을 판결을 한 거를 집행유예로 뒤집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 여기서 보면은 재판장이 되게 변호인들한테 그 법정에 변론할 때는 마치 되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내주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법원에서 느끼는 것과 실제로 받는 형이 약간 다른 경우,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? 있지.
생각보다 조금 있는 것 같아. 왜냐면은 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기 심정을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그렇죠, 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변호사들이 느끼는 지금 재판이 분위기가 어떻다 하는 거 하고 실제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서 검사분들이 좀 약간 좀 너무 좀 너무 좀 무능력하게 나오는 면이 없지 않나. 검사 비하 드라마?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검사분들이 되게 엄청 또 스마트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럼. 네, 사실 재판에서 너무 당연히 우영우 변호사 빛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좀 맥도 못 쓰고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도 뭐 변호사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6화 다 보셨는데 뭐 서령 형은 어떠셨어요? 저도 일단 되게 재밌게 봤고 네. 그리고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를 거듭할수록 약간 조금 더 시리즈가 자신감을 얻어서 뒤쪽에서는 조금 더 극적인 허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검사분들이 그렇게 조금 허술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법리의 전개가 그래도 4화 이전에는 꽤 나름 짜임새 있다고 느껴졌었는데 조금 더 극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다른 느낌을 준다던가 그래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드라마에 어느 정도 빠져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뭐 이상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 드라마 이미 좋아하니까 좀 더 즐기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런 구석들을 막 숨기고 이상하게 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사람들이 이거는 극적으로 강조를 했네 느낄 수 있게 제시해줘서 오히려 뭐 거부감 들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미 사람들이 또 우영우 변호사 편이 되는 지금 측면도 있어서 그치. 좀 극적으로 해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형은 어떠셨어요? 6화에서는 그 서령이 말한 것처럼 좀 그런 극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었는데 나는 일단은 우영우 변호사가 그 6화에서도 보여준 게 너무 좀 닮고 싶은 변호사예요. 이렇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약간은 불법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판사실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허용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든 이 사건에서 뭐 의뢰인을 위해서 찾아가서 또 더 한마디라도 더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용기거든요. 적극성과 그렇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솔직히 법조인으로서 체면 깎이지 면박당하지 또 잘못하면 뭐 어디에서 뭐 부적절한 행동했다고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다 그냥 제쳐두고 판사실에까지 찾아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변호사다. 닮고 싶은 모습이다. 그럼 일단 뭐 머리부터 좀 어떻게 우영우 변호사 좀 잘라가지고 괜찮은데? 네, 그 스타일 헤어스타일부터 좀 닮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리뷰할 때. 네, 다음 리뷰할 때 100만 넘으면 우영우 헤어스타일로 아니면 가발 쓰고 하셔도 되고. 가발은 좀 그렇지. 아예 헤어스타일 바꾸시려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니, 우영우 100만 넘으면 김영수 변호사님이 우영우 헤어스타일 하고 찍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저희가 5, 6화까지 또 리뷰를 해봤는데요. 사실 뭐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극적인 면도 더해가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도 쭉 리뷰를 해 나갈 텐데 사실 좀 저희 법인에 있는 많은 다른 변호사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멤버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100만 뷰가 넘으면 이제 김영수 변호사님이 무형 머리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